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올바른 체위는 의식이 없다. 입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죠. 1. 보기, 2. 치기, 3. 수룡이, 4. 배횡아위, 5. 트렌텔렌버그 체위. 정답은요? 2번 치기. 무의식 환자니까 앉혀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개만 옆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이 있으면은 상체를 올려주면 좋은데요. 그쵸? 보기는 엎드린 자세. 수룡이 뭔지 아시죠? 월경통 완화 자세. 배횡아위, 회음부 간호 자세, 무릎만 올리는 거. 트렌텔렌버그 체위, 다리를 올려준다. 쇼크 자세. 등 마사지 방법은 1. 자세는 보기를 취하게 한다. 엎드린 자세죠. 2. 윤활제는 차가운 상태로 사용한다. 3. 피부가 건조하면 알코올로 마사지한다. 4. 혈전성 정맥염 환자는 15분 이내로 마사지한다. 5. 피부에 발적이 있는 뼈 돌출 부위는 반복하여 마사지한다. 정답은요? 1번. 자세는 보기를 취하게 한다. 엎드려 있어야 등 마사지 맞죠? 윤활제 차갑게 하면 안 되죠? 약간 미지근하게 체온 정도 실온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건조하면 알코올 마사지 더 한대요. 정맥염 환자 마사지하지 않는다. 발적 있다. 더 안 한다. 마사지 안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반응으로 바람직한 것은 화학요법을 위해 입원한 말기 후두암 환자가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바람직한 간호조무사의 반응은 1. 조금 우울해지시니까 다른 얘기 할까요? 2. 이번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3. 저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어요. 4. 마음껏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군요. 5.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시면 어떻게 친구처럼 여행을 가실 수 있겠어요? 의사소통 문제죠? 정답 4번입니다.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다니고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시구나.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구나. 이거 뭐예요? 반영이죠. 그 환자가 한 말, 그 표현을 그대로 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죠.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내용을 간호조무사가 다시 표현하는 것, 반영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문제 한 문제 꼭 나오죠? 반영,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내용을 간호조무사가 다시 표현하는 것. 침묵, 가만히 있죠?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 계속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의 생각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수용,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경청, 오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잘 들어준다. 이런 문제 있어요. 정맥주사 바늘 삽입 직후 환자가 이랬어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제 방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요. 너무 아프시구나. 화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랬을 때는요. 어떤 부분이 이해하실 수 없으실까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난청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청, 어렵다, 어려울 난, 들을 청, 귀가 안 들리는 거죠. 1. 긴 문장으로 설명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말한다. 3. 환자와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린다. 4.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을 낮게 조절한다. 5.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5번 바디 랭귀지 써야겠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귀가 안 들리는데 긴 문장 어려워요. 좀 정확하고 짧은 문장이 좋죠. 또 입은 크게 벌려야 돼요. 입 모양을 또박또박하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환자와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리면 안 되죠.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은 크게, 입력은 크게 해야 되고요. 출력은 낮게 해야 됩니다. 입력을 크게 해야 그 사람 그 보청기가 더 커지나 봐요, 소리가. 난청.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는 것도 괜찮다.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보면서 얘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 이렇게 전달한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한다. 천천히 차분하게. 또 보청기 입력은 크게, 호스피스 환자의 간호에 대한 내용은 호스피스 병동이 뭐예요? 이제는 가망 없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소예요. 1. 환자와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2. 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격려해준다. 3. 가족들의 슬픔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준다. 4. 죽음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환자를 찾는 방문객에게 면회 사절임을 알려준다. 정답은요? 1번이에요. 환자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다들 우울하거든요. 그냥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좀 이해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격려해준다? 어차피 완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완치될 수 있어요. 이런 헛된 희망은 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 직원의 태도에 분노가 끓어오르죠. 그래서 그냥 지지해줘야 돼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명 연장이 사실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쵸. 저는 사람의 존엄성은 본인이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자기가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서 되수변 보고, 저는 제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살고 싶은데, 그 이후에 뭐 콧줄 꽂고, 누워가지고 사지마비 되고, 그러면은 사실 저는 죽는 게,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환자를 찾는 방문객에게 면회사절임을 알려준다. 뭐 이게 호스피스 환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그죠? 호스피스 활동, 임종을 앞둔 사람과 그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돌보는 과정. 또 완치를 꾀하는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 조절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주고 요런 정도입니다. 가족관리, 증상조절, 통증관리, 영적인 지지를 한다. 건강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WHO가 말한 건강의 정의는 신정사 안녕이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 웰빈 상태. 안녕이 뭐 그 안녕입니다. 근데 거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호스피스 활동 또는 임종 시에는 영적인 지지까지 해줍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숙연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고 그 받아들이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후 처치법. 일단 사후 하기 전에 임종이 임박했을 때 어떤가요? 환자가 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청색증이 오죠? 산소 부족으로 푸르딩딩해집니다. 붉은색 핏기가 안 돌아요. 그리고 추워요. 그럼 추울 때는 부분 보온을 하면은 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전기기구, 전열기구 막 이런 것은 피합니다. 담요를 사용한다라는 거.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줘요. 이 순환이 안 되니까 배액도 안 돼요. 이 침 삼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가 막힐 수 있잖아요. 기도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주고요. 대상자가 혼수 상태여도 정신이 없어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서도 청각이 한 몇 분 동안 깨어 있대요. 그래서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 평소에 그렇게 스크루지처럼 굴더니 아이고 이렇게 죽을까 돈 좀 쓰지 이렇게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가면 얼마나 이 영혼이 불안하겠어요. 그쵸? 너무 슬프죠?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아 엄마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었고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난 너무 좋았어. 엄마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좋은 말을 마지막에 듣고 가실 수 있게 해줘야겠죠. 소변량이 감소한다. 일단 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은 식욕이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소변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핍뇨가 오죠. 또 환자가 말할 때 경청하고 공감해준다. 듣기 싫어도 옛날 얘기하거나 이러면 아 그러셨구나 공감해주는 게 그 사람의 행복이죠. 이게 쉽지가 않죠. 오히려 직원일 때는 남한테는 하는데 가족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후 처치법.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얼굴이 금방 까매져요. 그럼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머리랑 어깨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약간 높여주면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사후 강직이 옵니다. 뭐 한 4시간부터 한 3일까지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해줍니다. 다 똑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분비물이 나와요. 침도 나오고 소변도 나오고 대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를 대주지만 죽고 나면은 패드를 대줍니다. 그리고 그 시트를 어디까지 덮어줘요? 어깨까지 덮어줍니다. 이론은 그래요. 얼굴을 덮지 말라고 합니다. 드라마는 항상 얼굴까지 덮지만 현실은 어깨까지만 덮어준다는 거. 사실 임종 시에는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가족이 요양원에 이제 부모님 맡겨놓고 사실 케어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임종 시에는 뭔가 직접 돕게 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있을 때 일단 내 부모님을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보낼 수가 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그 돌아가시는 분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실수록 더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직원, 그리고 결국 나의 죽음까지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호조무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거 뭐 핫바리 자격증이다, 뭐 파출부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는 딴 사람만이 알아요.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